우크라이나 문제를 우리가 안 갔지만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미국하고 소련 그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띄우다가 나토나 이베에다 붙이자고 그러는데 러시아 정권에 소련은 그걸 뺏기면 망하는 거야. 그리고 지중해에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네? 이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으로 봐서도 그렇고 소련도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럼 독일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지금 그 독일이 통일할 때 조건이 러시아가 통일을 승인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나토를 절대로 그쪽까지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소련 지역까지. 그 다음에 미국은 나토를 탈퇴해서는 안 된다. 독일이. 그냥 둘이 다 독일을 붙들고 그래서 다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에 만일 그 우크라이나라든지 하는 문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은 멀어서 피해 없어요. 프랑스도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 당장 부딪히는 나라가 되거든. 그러니까 독일은 절대로 거기서 평화로워야 되지 붙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사실은 그 모델을 따르다가 좀 더 나갔지만은 그 전성기념일에 러시아에서 메르켈을 초대를 했거든. 그럼 메르켈이 가는데 그 열병식엔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외교를 한 거죠. 또 우리도 처음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작품을 참 어렵지만은 그 독일에 있을 때 이제 보았고, 이 빈터그라스하고 하이니시 벨이라는 우리 갔을 때 두 작가가 다 유명했는데, 하이니시 벨은 벌써 일찍이 70년대인가 노벨상을 받고, 이 사람은 노벨상 아주 못 받는 작가로 알려져. 그게 20세기 마지막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작가예요. 이게 이제 알지도 못해서 그리고 저거 나와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원래 생각하는 큰 주제 하나가 역사 인식이에요. 역사 인식. 그럼 역사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일본을 얘기할 때 일본이 왜 역사를 그렇게 잘못 쓰느냐, 역사를 이해를 못하느냐고 야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이제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이 대조가 된 거죠. 그럼 독일은 자기네를 역사를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하는데, 일본은 왜 그걸 안 했다고 뻗어지느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나도 관심을 갖던 오늘의 테마고, 그래서 요 전번에 그때 얘기할 때 우리 박태봉 선생도 그렇고 독일 내가 쓴 책 만들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한 챕터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게 내가 역사, 독일의 역사. 그럼 역사를 할 때 적어도 세 가지 분야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독일 정부. 그 정통적으로 독일 정부 입장이 그 유태인 문제라든지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정치 지도자라든지 국가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아베가 어떻게 하고 뭐 하듯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 형식화된 것으로서 중요한 문제가 역사 교과서예요. 역사 교과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쓰냐고요. 그럼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는 아마 내가 1982년인가 83년에 조선일보에 그때 여기서 오자마자 한 페이지 정도로 쓴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둘러싸고 우리가 아주 대대적인 그 분노와 그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여파가
독립기념관으로 됩니다. 그 독립기념관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독립기념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오자마자지만은 우리 신문방송학교 때 내가 지금 안 되겠단 말이야. 이거 온 지가 1년인가 2년 됐는데 글 하나 쓰고 싶다. 그때 그 사람이 갑시다. 그래서 조선일보 문화부장 서희원 저기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 사진 찍고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쓴 거예요. 전 그 용기가 용기가 있었죠. 좋았죠. 역사를 속이면 속는다. 역사 속이면 역사에 속는다고 아주 이제 독일 교과서라든지 지금 이 사진 같은 것도 그러면 그거를 해도 물론 뭐 책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좀 빈 구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게 빈터그라스는 작가로서 그 문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역사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 뒤로 돌아다 보세요. 독일 아닙니까? 요거 아까 우리 장국장 얘기하는데 예전에 독일 여학생 둘이 여기 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보냈대요. 그때 이 지도를 보고 독일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냐고 그랬다는데 요게 이제 슐레스비 홀스타인이라는 거는 원래 덴마크 땅을 독일이 뺏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홀스타인이라는 말이 있죠. 예. 말이 여기서 옵니다. 말도 있고 덴마크가 이 말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니더작센이라고 아주 큰 주지예요. 그리고 여기 요건 네덜란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라고 크기는 이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독일에서 주예요. 그리고 아주 사회민주당에 이 뻘건 거 많은 건 이게 도시인데 이 도시가 뭐 독일 전체만큼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헤세, 라인란드 팔츠, 조그만 잘란드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큰 바이언, 여기서 BMW가 나오고 여기서 벤츠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여기 함부르크하고 브레멘은 말하자면 주는 아니지만은 주의 성격을 갖는 두 도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서독이에요. 그럼 동독은 요 튜빙에 여기 작센, 그 다음에 작센 안할트, 여기 브란덴부르크, 베르린에는 브란덴부르크, 그 다음에 메르켄 포풍맨, 요 다섯이 동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빈터그라스가 난 데는 어디냐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그 발티케가 있잖아요. 폴란드 발티케에 폴란드 더 북쪽에 조그만 발틱 3국이 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하는 그 작은 나라. 거기에 단치시라는 자유시가 있는데 거기서 난 빈터그라스는. 그럼 여기에 오스트 프로이센이라고 동프로이센이 있었는데 그게 독일 땅이었어요. 여기 독일 땅이 있었고 말한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다 전쟁 나기 전에 독일 땅이에요. 폴란드 좀 뺏겼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봤으니까 부분적으로도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제목을 전후 독일의 역사 인식. 그 중에서 빈터그라스의 양철북을 쓴 거죠. 그럼 빈터그라스는 27년에 나서 금년 4월 13일 날 죽었어요. 그냥 그거는 요 아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 제목으로 해서 부르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망각으로 치닫는 역사의 기억을 일깨우는 북설이다. 양철북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걸 기억을 하자.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는 걸 깨우는 북설이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만이,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직접 빈터그라스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죄의식에서 시작되는 그 기억.
이게 지금 아까 그도 나왔잖아요. 아주 어렵다고 이해가. 그냥 보통 봐서는 모르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아까 이 교과서 정치인 작가의 의미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개인적인 거를 보면 종교상주는 단치시. 아까 저 인식신주. 그다음에 종전까지 이 사람은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독일 소년단도 하고 아주 그 독일이 최고라는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고, 그리고 군대 가서 또 그 복무도 열심히 하고 뭐 아주 근위대까지도 하고, 그러니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이 나쁘다는 걸 모른 거죠. 완전히 독일은 위대한 독일이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미국이 영화를 보여주면 이렇게 너희가 나쁜 짓을 할 때까지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한 것도 하고 대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우슈비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소년단 노릇도 하고 제목 입었었고, 게르만 위대한 역사도 배웠고, 독일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때 히틀러가 더칠란드 위버 알레스. 위버 알레스는 뭐냐면 독일은 모든 위에 독일 최고라는 거야. 신의 국가다. 아주 최고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더칠란드 위버 알레스. 히틀러 이제 그냥 전국이 말하자면 아주 그냥 신 내린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후 이제 이걸 보면서 나도 이게 결국 공범이었구나 이제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자서전이 뭐 양파 껍질을 벗기며 그런 게 자서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얘기 중에 유명한 게 배고픔처럼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우리를 갉아먹는다. 그것도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리고 너무 쉽게 나치의 기억을 잊은 독일 사회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시했다. 요거는 이제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민당 아데나우 정부의 친서방 정책과 경제성장,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떠들던 이것이 사실은 다른 면에서 봐서 우경화로서 잘못하면 히틀러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면서 대들면서 쓰는 작품이 양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게 동독 아닙니까? 그럼 동독이라는 땅은 문화 역사적으로 아주 독일의 정신적으로. 그렇지만은 모든 경제의 중심지는 서독에 있어요. 이 라인강에, 이게 라인강이니까, 이 라인강에 있는 이게 다 여기니까 이쪽은 경제는 약해요. 서독이 경제가 우수하고, 서독은 24만이고 동독은 10만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 우선 넓이고, 그 다음에 요전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독일이 지리적으로 봐서 여기가 중부 유럽이에요. 서유럽이 아니고 동유럽이 아니고, 그럼 동유럽은 폴란드나 러시아 이쪽은 동유럽이 되고, 독일은 중유럽이고, 여기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서유럽이에요. 그러면 중유럽이기 때문에 독일은 이 9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폴란드, 체코스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슈바이츠, 스위스, 프랑스, 여기 있잖아요. 벨지움, 네덜란드, 뭐 룩셈부르크 해서 다가 덴마크, 여기 9나라하고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중국유럽이 돼. 그러면 갈라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갈라져서 여기서부터 동쪽은 다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고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동쪽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쪽은 서쪽. 그럼 독일은 중부 유럽의 행세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중부 유럽이라는 건 없어지고 이제는 동서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 살기 위해서는 서쪽에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서독 얘기예요. 동독 얘기가 아니라 서쪽으로 가서, 그럼 서쪽으로 붙으려면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서쪽으로 가서 붙는 가장 중요한 두 조직이 있는데 그 두 조직이 뭐냐면 나토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전부 싸고 있는데 독일은 사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마찬가지. 일본이 지금도 무장하면 난리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일본이 2차 대전 일으켜서 무장 못한다고 그렇지, 독일도 당연히 2차 세계대전 일으킨다고 그때 무장을 못해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독일이 무장이 가능해졌냐? 그게 한국전쟁 때문에 가능해요. 한국전쟁이 나니까, 근데 미국으로 봐서 독일이 없는 나토는 있으나 마나요. 이게 전방이 돼 있을 뿐더러 독일의 힘이 없으면 저쪽 동방에서 오는 걸 막을 놈이 없어요. 근데 독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전범 국가라고 해서 안 넣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을 미국이 하고 있던 차에 한국전쟁이 나니까 설득하는 거, 국가가. 자, 봐라. 공산주의가 저렇게 대한민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리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서 대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독일을 나토에 안 넣을 수가 있냐. 그래서 독일을 나토에다 넣고 독일에다가 경제 원조를 해주고 이러니까 독일은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또 독일은 이제 완전히 동쪽이 아니라 가운데가 아니라 서쪽에 가서 싹싹 달라붙어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수상이 아데나우어인데 아데나우어하고 후어트 슈마하가 사회민주당 당수인데 한 표 차이로 수상이 됐어요. 한 표 차이. 그 유명한 사람이 슈마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수상 경제상 에라르트하고 해가지고 소위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독일 경제가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미 벌써 1960년대 말 되면 유럽 최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책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독일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합친 그런 주의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가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동독과의 관계에서는 동독하고 물론 관계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없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근데 여기 어디 있었을 거예요.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할슈타인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동독하고 관계하는 놈들하고는 외교 관계를 안 맺는다. 그냥 동독하고 관계하는 국가하고는 왜 우리도 그랬잖아. 그렇죠. 북한하고 관계하는 놈들하고는 우리도 안 맺는 거예요. 아데나우어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럼 1949년에 독일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출범을 하는데 서독이 1960년대 다 가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50년대 60년대 그냥 한 20년 동안 그 정책을 고수해가지고 소련하고 그건 완전히 벽이 졌고 동독하고도 관계를 안 하고 미국 이쪽으로 그럼 그때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한테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히틀러식 옛날에 독일 전통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사실 이게 독일이 역사의식을 다루지 않는 강요지. 하면 안 된다. 아주 그거를 못을 박아요. 일본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그렇게 했다고 독일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이제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20년을 그런 체제로 갔잖아요. 그런데 60년대 후반이 오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60년도 후반에 중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문화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유럽에서는 대대적인 학생운동이에요. 파리 학생운동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부 뒤집어 엎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들 독일 사람이 표현해요. 몸뚱아리는 커졌는데 애가 옷이 작아. 그냥 옷이 찢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는 변화됐는데 제도가 다 전쟁 후의 거기 때문에 전쟁 후에 그 못 살고 가난하고 그냥 거기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다 바꿔요. 그럼 독일도 그게 와요. 독일도 그게 오면 독일도 학생도 나 갔을 때도 한 5년 동안까지 굉장히 했거든. 그냥 뭐 학교 막 포위하고 경찰이 포위하고 뭐 막 그냥 뭐 폭파시키겠다고 그러고 그 아더마이너프라고 이제 저 단체들은 하여튼 제복 입은 놈은 다 쏴주려 그런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그냥 막 테러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주 무서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유화, 독일의 그 옛날에 엄청난 제도가 그냥 왕창 깨지는 거예요. 뭐 교수 학생 맘먹자. 뭐 우리가 저 총장도 우리가 뽑자. 뭐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독일도 원래 그 전투가 엄청나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서 정치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 민주당이 이제 아데나워가 아주 유명한 아데나워가 죽고 그 경제장관 에르하르트가 이제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하르트가 또 죽고 키징거라는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돼요. 수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선거를 했는데 물론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독교 사회당 독일은 어떠냐면요 아주 재밌어요. 이 사회민주당은 여기가 중심이에요. 오르타인 비스트라인 함부르크. 여기는 아주 항상 사회 공장지대니까. 공장지대. 그런데 이 바이언 이 남쪽은 이거는 또 항상 기독교 민주당 농업지대. 그러면 그런데 이 바이언이 제일 있어요. 바이언이 제일 큰 주인데 문재인에 있는 이 바이언에는 기독교 민주당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당이에요. 기사당이에요. 그럼 기사당이라는 건 또 뭐냐 하면 기독교 민주당하고 떨어지지 않는 자매야. 그래서 시스터 파티라고 해요. 슈베스터 파티. 언제든지 같이 붙어 있지만은 한 당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바이언주에 뭐 개헌이고 입후보를 하면 기독교 민주당에서는 안 해요, 입후보를. 그 기사당 너만 해라. 그래서 이 주지사들이 다 기사당이에요. 기사당이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항상 연합이에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민주당들도 이거하고 둘이 붙어 있는 정당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뭐 슈트라우서라든지 아마 지금 내가 저기 오래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재무장관이 지금 25년 아니 뭐야 몇 년이야 90년부터 장관한다고 그게 이쪽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사당하고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 항상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기민당하고 기사당이 1위를 했어. 근데 독일은 언제든지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모든 선거에 아주 참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당하고 연합을 하지 않는 정부 구성. 이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민주당이 일당이 됐는데 사회민주당이 빌리 브란트가 자민당을 가서 포섭을 하고 그러니까 1당이 야당이 된 거예요. 1당이 야당이 되고 2당, 3당이 연립정부를 구성. 그래가지고 브란트가 사회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킨 거죠. 그게 1969년인가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또 그롯의 연립정권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독일은 대연정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40% 정당하고 8% 정당이 합친다든지 그래서 하잖아. 근데 이때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놈은 다 합쳐도 반이 안 된다. 큰 놈하고. 그럴 때는 큰 놈 둘이 합칠 수밖에 없어. 그걸 대연정이라고 해요. 그냥 브란트가 대연정을 해가지고 키신저가 수상이고 그 브란트가 외상이 된 거죠. 그 처음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반만 잡아 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선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쪽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야당이 자기가 여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누가? 독일 국민들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브란트가 이제 수상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럼 그때 외상은 자유민주당의 닥터 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참 잘생겨서 아주 핸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외상이 됐을 때 그 브란트가 이제 생각한 거는 아데나우나 기독교 민주당이 지금 20년 해오던 거 이거를 깨야 된다. 지금 우리가 서쪽으로만 가붙었지 않냐. 서쪽만 붙어가지고는 통일을 못한다. 동쪽을 무시하고 어떻게 통일을 하냐. 그럼 당장 동독하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브란트는 어떻게 했느냐면 동독 포위 전략을 했죠. 러시아부터 간 거예요. 러시아하고 가서 화해를 하고 포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하고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먹어 들어오니까 동독이 안 할 수가 없지. 이쪽하고. 그래서 이제 동독하고 회담이 되는 게 그게 1971년인가 회담이 되겠지. 그래서 근데 사실은 동독이 더 급했어.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가지고 인정하는 나라가 몇 없어. 이제 할트슈타인 그 원칙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회담을 하자. 그래서 더 적극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회담 어디서 할 거냐.